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기가 길어지면서 주택 매매 거래량은 재작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미분양 주택은 6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00건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창신 9, 19역, 상도 15구역 등 25곳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2차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은 단지하 주택이 밀집한 침수 피해 우려 지역과 각종 규제로 사업성이 낮아 개발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낙후 지역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 한파에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 시가는 6%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위 면적 기준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더 리버스 청담이었고 가장 비싼 상업용 건물은 잠실 주공 5단지 종합상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새해 계획들 좀 세우셨을 텐데요. 새해 계획 중에는 내 집 마련이나 투자 성공 이런 것들이 꼭 하나씩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부동산에 대한 꿈을 꾸고 계신다면 한 가지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정부에서 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겠죠. 2023년 정부의 지원과 그리고 투자자들의 의지가 잘 만난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동산 성공 투자 그리고 내 집 마련 올해도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해결하고 싶은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5번 무료 시청자 상담 전화고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2023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새해 첫 일하는 날이죠. 새로운 마음으로 좀 시작하셨나요? 2023년 여러분께도 성공하는 그 기운을 전달해드릴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랜드스타일셋의 김명관 이사 그리고 강희단 과장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새해 첫 고민은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 전해주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오늘 본격적인 순서를 좀 진행해 봐야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요. 네, 남양주시 진건읍 네, 한흥리 624-7 네, 연립주택을 하나 네, 여기 매매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저는 투자 목적은 아니고 네. 이렇게 서울에 집이 너무 비싸니까 제가 어떻게 그게 눈에 띄어서 사는 건데 막상 가보니까 굉장한 노후가 된 동네고요. 아, 네. 앞으로 내가 그거를 조금 투자가 아니라 조금 그 땅이 그 네. 동네가 네. 잘 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게 남양주시 진건읍의 산흥리 624-7번지 연립주택이다 말씀 주셨는데 그럼 여기 좀 거주도 하시면서 임대도도 함께 좀 놓으실 생각이신 거예요? 지금 거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거주 목적으로 하나를 좀 보시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 다세대 주택일까요? 네, 옛날 연립주택인데요. 네. 85년도에 지은 거더라고요. 네, 오래된 거라서 동네도 네. 조금 노후도가 높고 이 건물도 네. 좀 오래된 거라 이걸 내가 좀 네. 살면서도 투자 목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을지 한번 그 네. 지역으로 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사님과 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진건읍 산흥리에 거주를 하시려는 첫 번째 목적은 뭐세요?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고요. 네. 서울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디에 거주하시고 계세요? 지금 저기 석계역, 석관동이요. 석관동이요? 네네. 사실은 저희가 이것까지 다 사면은 1가구 2주택이에요. 지금 진건읍 가시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지금 석관동에 집이 하나 있고요. 네네. 빌라 하나 있어요. 그럼 거기에 거주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거기는 제가 이미 새를 놓고 네. 그냥 제가 아이가 2명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어머님 이제는- 지금 집이 하나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집을 하나 더 사고 싶은 욕심인데 서울이 비싸니까 그냥 적은 금액으로 좀 네. 외곽이어도 좀 오를 만한 네. 지역을 찾다 보니까 진건읍까지 들어가신 거죠. 네네. 산능력이 있어서. 그렇죠. 네. 진건읍은 조금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 없으시겠어요? 네네. 괜찮아요? 예, 서울 가는 버스도 있고. 서울 다 가는 버스 괜찮더라고요. 타기보다는 서울에 살면 좋죠, 어머니. 자, 제가 한번 찾았어요, 진건읍. 네. 한번 볼까요? 네. 무지하게 노후가 됐다고 하는데 네. 이 집인가요? 네, 이거구나, 맞습니다. 이거. 예. 그렇죠. 네, 주공 아파트 앞에. 네, 맞아요. 네네. 이 지역이 노후가 된 지역이에요. 네. 왜냐면 네. 여기는 거의 우리가 시골이라고 해도 다른 좀 그런 지역이잖아요. 네네. 이 지역이 제가 보기에는 좀 거주하시기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네. 진건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호재를 생각한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왕숙천. 그렇죠, 왕숙. 그리고 진건, 더 지인은 잘 모르는데요. 네, 제가 그냥 쉽게 요즘에 아는 거는 왕숙천 그거밖에 맞아요. 없어요. 저희가 지금 산흥리에 있고요, 어머니. 네. 그 옆에가 바로 딱 달라붙어 있는 게 바로 어디예요? 왕숙 신도시예요. 네네. 이 왕숙 신도시가요, 네. 엄청나게 커집니다. 네네. 이게 3기 신도시잖아요. 네. 여기 6만 8천 가구가 들어온대요. 네네. 그런다네요. 그렇죠. 이 도시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네. 이 주변에 우리 산흥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거의 시골 정도 수준인데 이게 이 지역이 3기 신도시의 편의사항을 다 이용할 거 아니에요. 네네. 여기 현장 답사는 가보셨죠? 지금 매수 중이라고 하니까. 많이 가봤죠. 많이 가봤죠? 네.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어머니 좀 한적한 거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가보셨는데 여기에 뭐 마트라든지 아니 병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편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산흥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없어요. 없죠?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이런 건 없어요. 없죠. 큰 그거 없으면 병원도 불편하실 거 없어요.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좋다 그러세요? 저는 그냥 자. 제 기준에 맞춰서. 이 왕숙 신도시가요. 네. 어떤 식으로 앞으로 바뀔 거냐면 우리가 예상을 해야 돼요. 네네. 왕숙 지금 가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네.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게 바로 아래 내려가면 이 다산 신도시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알고 있어요. 네. 다산 신도시 혹시 가보셨나요? 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오늘 왕숙이 어떠냐면 지금 왕숙이 이렇습니다. 비닐하우스도 있고 어머니 집보다 더 오래된 집들도 있고 이런 네, 허브 벌판이에요. 네. 이런 상기 신도시 지역이 토지 보상을 이루어진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올 건데요. 네. 아파트가 들어올 건데 어떤 식으로 아파트가 들어오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바로 아래 차로 뭐 한 3분 거리 안에 보시면 다산 신도시라고 있잖아요. 네. 이 다산 신도시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네. 아까 좀 전에 봤던 그 농가주택이라든지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네네. 근데 언제 바뀝니까 이게? 올 12월, 저번 12월까지 거기 다 빼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직 토지 보상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요. 네네. 부분 이제 순차적으로 개발할 건데 우리 왕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아까 뭐 병원 마트가 없지만 네. 왕숙도 집 앞에 이렇게 병원이나 마트 같은 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네. 편의시설이 더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자, 다시 한번 우리 사근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사근리 동네로. 자, 우리 사근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네, 아무것도 상황인데 없어요. 여기 뭐 해봤자 뭐 몇백 가구 살겠습니까?
네,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안 커요. 네. 근데 이 왕숙이라는 동네에 네. 아까 봤던 네. 다산처럼 네. 이 지역에 병원도 들어오고요. 네. 마트도 들어오고요. 네. 뭐 백화점까지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무지하게 좋아질 거예요. 네. 네.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왕숙은 여기 GTX라는 큰 교통의 호재가 있잖아요. 네. 네. 이 GTX를 이용해서 서울과 접근성도 좋아지는 거고요. 네. 네. 앞으로 위에 강남에서 올라오는 9호선도 지금 개통 예정에 있대요. 네. 근데 시간이 어머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게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에요. 괜찮아요. 시간 오래 걸리는 건. 매매 금액 얼마인가요? 엄청 싸요. 얼마예요? 1억 8,300. 1억 8천이요. 네. 서울에는 1억 8,300으로는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네. 네. 거의 서울에 지금 3억 미만짜리 빌라는 거의 찾기가 힘들 거예요. 두 개짜리 방 투룸도 없어요. 여기는 지금 방이 몇 개예요? 거기는요. 네. 옛날 연립주택이라 네. 지하에 방 2개 주는 거 있잖아요. 네. 위에 그러니까 2층에 방 3개, 지하에 방 2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2층에 방이 3개가 있고 지하에도 방을 방이 2개를 더 2개. 준다고요? 네, 네. 와, 그러면 총 5개인데 네. 몇 가구가 사시려고요? 그냥 저희만 살 건데요. 그 지하는 그냥 네. 저희 그냥 뭐 창고식으로 창고식으로 쓰던가. 쓰고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직- 그거네요. 아직 서울에 지금 집이 있는 상태에서 네. 이제 추가적으로 여유자금이 있는데 어머니하고 이제 그 두 분이서 거주하실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한적하니 좋은데. 맞아요. 네, 네. 근데 난 전세 사긴 싫어. 왜냐면 내가 집을 갖고 있다 보니까 네. 뭐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 지나도 나간다 그러면 전세금만 돌려주지만 네. 내가 1억 8천이라는 돈으로 네. 집이라도 사면 이게 네. 땅값이라도 올라가잖아요. 네, 네. 거주하시면서 이 금액이 좀 올라가는 그 포인트를 어머니가 지금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랬으면 자녀분들 어차피 서울에 좋겠어요. 거주하시고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왕숙 신도시가 앞으로 개발이 될 겁니다. 네, 순차적으로 개발이 될 거고요. 네. GTX라는 교통의 호재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우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사근리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은 땅값이 비교해가지고 1억 8천이지만 네. 그때 갔을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왕숙이 들어오면 네. 지금보다는 네. 한 2배 정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좋아요. 네? 생각만 해도 좋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머니 그러면 이제 건강히 오래 사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하고 싶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좋은 환경에서 어머니가 욕심을 조금만 덜 없으시다고 한다면 네. 1억 8천 금액으로 어머니에 맞는 네. 최상의 투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매수하시는 건 찬성해 드리고요. 네. 혹시나 네. 제가 조금 아쉽다고 지금 표현을 좀 많이 해드렸는데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괜찮지만 혹시나 조금 더 욕심 내신다고 한다면 네. 네. 그래도 서울로 들어오시는 거를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은 네, 알겠습니다. 좋을지 몰라요, 어머니. 네.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네. 결국에는 네. 서울이 정답이에요. 서울에는 어쨌든 한 채를 갖고 있으니까 한적하니. 어머니 서울에 한 채 갖고 있고 한적하게 가시는 것보다 서울에 2채 갖고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서울이 싫어졌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어머니 또 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네. 매수하시는 거 찬성 의견 드리면서 이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된 선택한 건 아니죠. 어머니 1억 8천으로 방 5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투자 목적도 있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내가 거주할 곳이기 때문에 내 가치관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죠. 좀 저렴한 금액으로 서울을 벗어나서 한적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 니즈에는 맞는 집이었으니까 우선은 매수 찬성 의견 드렸어요. 언제든 어려운 마음 생기시거나 또 고민되신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오늘 그 하왕십리동 970에 79 이제 역세권 개발에 대한 건데요. 네.
이 물건을 제가 좀 보고 왔는데 이거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직접적으로 궁금해서 네, 연락처 네, 주셨습니다. 전화드렸어요. 네, 네. 투자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는 게 좋겠죠. 하왕심리동에 917-79번지 여기를 지금 다녀오셨다고 말씀 주셨고 역세권 네네. 개발과 관련된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 투자해봐도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왕십리 지역을 문의 주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왕십리 가보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그 복잡하기도 하고 네. 또 여기 많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여러 노선이 있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찾아갈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완전 투자 목적으로만 들어가시는 거죠? 네, 뭐 거주 환경이 지금 좀 열악하고 그런 건 별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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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거주 환경이 좀 열악한 지역이 지금 개발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왕십리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아주 좋은 지역이잖아요. 네, 네, 역세권 개발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진행 직접적으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네. 얘기만 나오는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주변으로도 네. 많이 개발 계획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상왕십리역에서 조금 더 근접해 보이고요. 네네. 왕십리역에서는 조금 멀어 보이는데 네. 사실 우리가 왕십리 역세권 개발을 조금 노려봐야 되거든요. 네네. 제가 11번 출구에서 지금 물건지까지 딱 보니까 정확하게 350m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지금 보이시죠? 네네. 네네. 우리가 역세권 개발이 지금 현재는 예전에 250m까지였었어요. 네. 원래는 왕십리역에서 250m까지 해가지고 역세권 개발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지금 거의 350.1m예요. 정확한 거는 네. 봐야 됩니다. 네네. 근데 이거 역세권 개발이 350m까지 이제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350. 네. 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이 350m 이내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역세권 개발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네네. 이제 노후도가 측정됐다는 이제 한정 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왕십리역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한 얼마 정도 할까요? 아무래도 기본 20억은 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도 20억 저기 한신 네네. 리버브 자이 있잖아요. 바로 앞에 왕십리역에서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보면 리버브 자이가 있는데 얘가 지금 한 20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어쨌든 우리 아파트가 이제 가장 이제 중심이 기본이 되는 게 서울에서도 압구정 지역이 가장 비싼 지역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위에 성수동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그 바로 위에가 우리 왕십리 지역이에요. 네. 이 지역 옮겨갈 때마다 거의 시간이 한 5분, 1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자, 이 지역의 아파트 금액이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50억 정도 합니다. 그렇죠. 가장 네. 비싼 아파트. 성수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리마제라든지 뭐 서울에서 포레 같은 경우에는 평당 1억씩 하거든요. 네. 40평은 40억이고 60평은 60억이에요. 네. 금액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 우리 왕십리 바로 아래쪽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아파트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가장 비싼 아파트 서울숲 리버뷰 자이가 지금 20억이에요. 네네. 어떠세요? 금액이 엄청나게 좀 상대적으로 금액이 좀 저렴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아직까지 왕십리역이 20억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 개발이 아직까지는 되지 않은 곳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 왕십리의 교통 호재라든지 입지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왕십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호선도 있어가지고 서울 한 바퀴 도는 순환선이 있잖아요. 네. 5호선도 있기 때문에 광화문을 거쳐서 여의도까지 직접적으로 직접 운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분당선이 있어가지고 강남까지, 분당선으로는 강남까지 접근은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여기 추가적으로 동북선이요. 동북선이 26년도에 상계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왕십리가 종착역이에요. 강북에 있는 이제 주민들을 왕십리로 끌어내린 다음에 그 이후에 뭐가 들어옵니까? GTX가 들어오잖아요. 네.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역이 바로 왕십리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왕십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되게 문의를 많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어머니가 지금 생각하신 이 하흥십리동
790다 시즈 9번지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네. 이 지역은 제가 별 한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가장 좋은 지역은요. 왕십리역에서 초역세권 지역이에요. 현재 개발이 진행되는 곳이 더 좋잖아요. 네. 아직 우리는 역세권 개발에 대한 가능성, 350m 안에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지만 네. 만약에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더 좋은 지역이겠죠. 네네. 우리 지금 보시면 9번 출구 앞으로 보시면 이렇게 역세권 4구역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아래로 보시면 이제 행당 7구역이죠. 네. 행당 7구역 아까 전에 봤던 리버뷰 자이보다 더 왕십리 접근성이 좋은 지역인데 여기가 내년에 올해 초죠 이제 분양 네. 예정에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생각하시는데 바로 옆에 지역 있잖아요. 네네. 바로 옆에 지역이 이게 하왕 9구역이라고 있고요. 네네. 행당역 앞을 쪽으로 해가지고는 여기가 이제 행당 8구역이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이 이번에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로 신청이 들어간 지역이에요. 보시면 주변으로 지금 개발되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저는 여기 지금 생각하신 970번, 7번지도 좋아요. 네네. 하지만 왕십리 지역에서 좀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하나 포인트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네네. 왕십리역은 지구 단위 계획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지구 단위 계획. 네네. 왕십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있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서울시에서 개발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지구 단위 계획 좀 밖에 나와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 안에 있는 땅하고 밖에 있는 땅하고는 땅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틀려요. 네. 여기 지금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일 거예요. 네. 그렇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이제 15층까지 규제가 있는데 3종이라든지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가 더 높게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왕십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역세권 개발이에요. 역세권 개발은 상당히 높게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이 역세권 개발에서 가장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 최소 3종 이상인 지역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3종 같은 경우에는 고층을 지을 수가 있는 용적률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역세권 개발의 700% 용적률을 더 올려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는 한번 2종보다는 3종 지역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 3종 지역이 왕십리역에서 그 안에 있는 지구 단위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3종 지역이에요. 네네. 바로 얼마 안 멀 거예요. 어머니 여기 지금 투자하는 네네.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매매가가 4억 9천 정도 돼요. 4억 9천이요? 네. 네. 이제 왕십리 쪽으로 못 간 이유는 들어갈수록 계속 비싸지니까 아무래도 좀 갭 투자는 얼마? 전세 얼마 네. 나가죠? 전세는 지금 2억 5천 정도 하거든요. 그 2억 5천이면 거의 투자 금액이 2억 4천 들어가잖아요. 네네. 저 이 안쪽으로 해가지고요. 네. 2억대 초반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런 매물이 있어요? 네. 음. 10번 출구 있잖아요. 네네. 10번 출구 앞으로 보시면 최근에 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중에 가장 처음 발표된 지역이 왕십리역 10번 출구 앞에 활성화 사업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10번 출구 주변에 있는 이제 우리 주민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지금 막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네. 그래도 이 지구 단위 계획 안에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선 밖에 나가 있는 지역보다는 훨씬 더 많은 용적률 사업성이 좋아요. 그리고 지금 막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지역들은 저는 같은 금액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매수를 하시게 되면 네네. 다시 또 갈아타기 힘드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매수할 때 특히 재개발은 그래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 매수할 때 내가 장기전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거를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 조금 좋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깨끗하고 조금 더 여기서 가까운 지역에 가셔야지 전세 들어온 세입자들이 많이 선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어머니 지금 갖고 계신 지역도 좋지만 조금 더 욕심내서
네네. 지금 당장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막 활성화돼가지고 올 초부터 다시 상승세는 아닐 거예요. 네. 시간을 조금 가지시고 조금 더 현장답사하시면서 조금 더 좋은 매물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혹시 이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나간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네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지역 설명해드리시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방송 끝나고 알겠습니다. 연락 한번 주세요. 네, 그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관심 있게 좀 투자를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결정하시기 전에 전화 잘 주셨어요. 조금 더 다른 지역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다시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계획 세워보세요. 저희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저희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이들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어요. 이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사님 자세하게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에 이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 공급 대책 방안 중에 과정 활성화되어 있는 게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저희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1대1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좀 전에 문의 주신 분처럼 이렇게 250m에서 350m로 넓어지면서 개발할 수 있는 구역이 더 넓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용적률 같은 경우에도 역세권 지역의 고밀도 개발이라는 걸 이제 진행하게 돼 있고요. 고밀도 개발의 700% 이상의 용적률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35층 이제 규제도 폐지가 되면서 초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 게 바로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근데 왜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냐면요.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데 땅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늘어난 용적률이 50%를 서울에서 기부 채납이나 아니면 청년주택으로 임대주택으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주택 공급을 빠르게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고요. 이 서울에서 여기 가장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관심 가져야 될 지역은 바로 이 GTX라는 여기 들어오는 역사가 서울에 몇 군데 없습니다. 자, 서울에서 GTX가 들어오는 역사 주변에 만약에 저층 주거지역이 있다 그러면 역세권 개발 사업에 아주 가장 강력한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서울시에서도 GTX가 들어오는 주변 지역에 역세권 개발 가능한 지역에 저희가 1대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역세권 개발 투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셔서 아래 나간 전화번호 전화 주셔서 저희 전문가들과 같이 좋은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세권이고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또 전문가와 함께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 놓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638-3975번으로 1대1 대면 상담 문의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강해당 과정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 이어갈게요. 먼저 첫 번째로 뒷번호 3827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서초구 방배 1동에 투룸 다세대 주택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정확한 집원은 좀 빠져있지만 방배 1동으로 좀 가볼게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방배 1동은 너무 좋은 지역이긴 하죠. 이 부동산 시장의 원조격인 강남 권역에서도 현재는 좀 재건축 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미 방배 5구역은 3,000세대급의 하이엔드 아파트, DH 방배가 올해 분양을 시작으로 바로 위쪽인 6구역도 삼성물산 시공으로 이제 계속 착공이 시작됐으며 향후에 방배동 일대에만 현재 총 12곳의 재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세대 정도급의 미니 신도시로 주거지가 바뀌게 될 지역입니다. 당연히 좀 이런 개발의 호재는 지역 주변의 집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은 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서 또 투자 지역 인근으로 투자를 하신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개발에 좀 가장 필요한 요소인 노후도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지역은 신축이 조금 많이 존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에 필요한 요건 충족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일대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개발까지 고려를 한번 해보신다면 투자는 좀 해보셔도 좋은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투자 찬성 의견 드리면서 하지만 장기적인 시각 가져야 한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2096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상도동에 상도초등학교 인근 주택을 3년째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매도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거주 여부는 좀 빠져 있네요. 투자 목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상도초등학교 근처 이 주택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과장님? 네, 일단 정확한 집원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요. 일단 상도초등학교 인근이라면 저는 이 지역의 전망은 좋기 때문에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지하철 7호선인 장승배기역에서 도보로 10분 이내로 진입이 가능한 역세권에다가 대규모 업무 배후지인 반포와 청담도 한 번에 이용이 가능하고 또 바로 위쪽으로는 여의도가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이런 곳 인근으로 지금 현재 여러 정비 사업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역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데요. 우선 장승배기역 바로 앞쪽으로 올해 완공을 목표로 동작구청과 보건소, 도서관 등이 결집된 공공기관과 문화시설이 종합적으로 합쳐진 종합행정타운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게다가 또 인근의 노량진 뉴타운과 흑성 뉴타운이 인접한 이곳으로 또 최근에 신속통합기획이 선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 만큼 향후에 주택가격은 계속적으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데요. 이런 좀 호재가 넘쳐나는 지역들은 계속 보유를 좀 해보셔야 향후에 더 큰 수익으로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의 의견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분 좋게 보유 의견 드리면서 다음 문자 사연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2217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반포 1동의 다세대 주택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아까는 방배 1동, 이번에는 반포로 좀 가볼게요. 반포 1동은 투자 가치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네, 반포 1동이 최근에 개발의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조금 신중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를 고민해보시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곳이 위치상으로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면서 뒤쪽으로는 대규모 업무타운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이렇게 좀 입지가 또 좋은 지역에 아직까지 소액 재개발로 주택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 만큼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실 필요는 있겠는데요. 하지만 개발의 좀 가장 중요한 노후도가 현재 이곳이 좀 신축이 이미 많이 이루어진 곳들도 많기 때문에 노후도 요건의 점수가 또 높지는 않은 상황이고 또 이 지역 자체가 워낙 임대차 시장이 좀 탄탄한 지역이다 보니까 굳이 주택 재개발을 진행시키고 싶어 하지 않은 주민도 상당수 존재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주민들이 주택 개발에 대한 의견이 찬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좀 나뉜 지역이라서 저는 주택 개발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될 수가 있어서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진입을 하셔야 될 텐데요. 하지만 워낙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개발까지도 고려를 하신다면요. 저는 이곳 투자를 좀 진행해봐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입지 조건 상으로는 우선 투자 찬성 의견, 장기적인 시각 필요하다 조언 드렸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원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다음 문자 사연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6452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이에요. 용문동의 투룸 주택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도 투자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아마 이 매수 시기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용산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용산이 좀 전 지역들이 요즘은 재개발 가시권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이라서 현재 나오고 있는 주택 가격들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스갯소리지만 용산은 사실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에 투자를 한번 고민을 해보신다면요.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하시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정비 사업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용산은 현재도 재개발 사업과 신속통합 기획들이 활발히 진행될 뿐만이 아니라 효창공원역 인근으로는 역세권 활성화와 모아주택 추진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사람들의 관심도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이 용문동 쪽이 특히 작년 초에 도심 복합 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된 만큼 일부 주민들은 개발이 좀 더 큰 사업을 지금 원하고 있어서 약간 진행에 정체가 좀 온 상황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혼란이 조금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용산에서도 급매물로 이 지역들이 간혹 살짝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이런 혼란이 결국에는 끝난다면 개발이 진행이 되어서 향후에 더 큰 수익을 누려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용문동은 지금 투자로 진입하셔도 좋은 곳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연 역시 투자 찬성 의견 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고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정말 또 새해를 앞두고 그리고 새해가 돼서 여러분께서 투자에 관련된 고민 내용들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투자 조금 더 진중하게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눠볼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세하게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새로운 해가 떠올랐습니다. 이 작년인 2022년은요, 여러 가지 경기의 영향 덕분에 부동산의 흐름이 좋지는 않았었던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부도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부동산 완화들을 하나둘씩 발표를 했었고, 또 작년 연말까지도 정책들이 완화된 게 계속적으로 발표가 이루어졌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부 역시도 부동산의 안정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올해 2023년 이 부동산 투자와 전략들을 잘 한번 계획해 보신다면요. 미래에는 더욱더 탄탄하고 좀 가치가 높은 자산을 보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요즘 여러 가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 투자의 방향성을 좀 찾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좀 여러 가지 요즘 정비 사업 중에서도요, 현재는 가장 안정적이면서 가치가 높은 사업으로는 바로 역세권 사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역세권 사업 자체가 이미 역 근처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입지의 프리미엄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사업이고, 또 게다가 정부가 현재 또 향후에 100곳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올해의 대세가 바로 역세권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세 산업은 개발의 속도가 빨라서 향후에 좀 수익 실현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 상승을 좀 확실하게 잡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가 이런 자세한 지역과 전망들을 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확실한 자산 가치를 좀 보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5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남은 시간도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방송 시간 통해서도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심장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아, 저는 지금요, 네. 경기도 하남에 네. 한솔솔파크 32평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를 네. 매매를 해야 되는지 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네. 거주하고 그래서 계시는 궁금해서. 집인데 따로 이사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니고요. 아, 제가 네. 한 개를 다음 달에 정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고 이거를 거주를 하고 있는데 아. 이것도 어떻게 가지고 그냥 있어야 되는지. 네. 그럼 지금 그래서 2주택 상황이신 거예요? 아니죠. 지금 이거 집이 있으니까. 이거 하나를 이주택. 보유하고 계시고 예, 하나가 하나는 정리가 이제 된다. 네. 3월 달에 정리가 되는데. 아, 그거는 이제 매매를 하실 계획이세요. 매도를. 아, 정리가 돼요. 네. 그러니까 3월 달에. 팔게 되는 것이죠.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하남 한솔 솔파크 거주하고 계시는 건데 이것까지 좀 정리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건 좀 계속 가져가야 하는 건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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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예. 전망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과 인사 예. 나눠보세요. 예,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3월 달에 정리하는 집은 뭐 아파트 정리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이제 1주택자가 되시는 거네요, 이제. 예, 예. 이전까지는 2주택이었다가. 예, 예.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금액이 조금 여유가 있으세요? 어디에 쓰실 거예요? 그래 지금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얼마 정도 되나요, 그게? 그냥 대략적으로. 그래야지 제가 이거 정리 좀 해드리죠, 어머니. 아, 그래서 네.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하남 한솔 솔파크예요. 예, 예. 여기는 32평이라고 했는데 예. 얘는 매매 금액이 요즘 시세가 좀 떨어져가지고 속상하실 것 같은데 예, 요새 얼마 정도 합니까? 지금 뭐 그때는 달 나갔을 때는 9억까지 호가가 갔었거든요. 네, 최고가는 근데 지금은 9억. 뭐 7억 중반인가? 지금은 7억 중반. 내려갔다 그래. 예, 예. 7억 중반. 그러면 거의 지금 떨어진 폭이 얼마 떨어졌어요? 뭐 1억에서 떨어졌다고 하긴 1억 힘들지만 어쨌든 지금 예. 예전에 9억에 나왔다가 8억에도 뭐 된다고 부동산에서는 그러긴 하는데. 7억 중반에 나온다고 하면 예. 어머니 지금 1억
5천 5천. 정도가 지금 예전보다는 매물이 조금 더 싸게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예. 서울에 이제 금액이 비싼 아파트에 비해서는 떨어진 폭은 사실상 예. 크진 않아요, 이게.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7억 중반의 거래가 뭐 많이 되지도 않을 거고요. 예. 이 하남 서울파크라는 아파트 있잖아요. 예, 예. 어머니 지금 거주하고 계시죠? 예, 예. 근데 아마 어머니 옆집도 거주하고 있을 거고 윗집도 아랫집도 거주일 거예요. 무슨 예, 예. 말씀이냐면 예. 투자자들, 갭 투자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 지역이 아마 이 하남 지역일 겁니다. 예. 실거주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예. 어머니처럼 실거주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 실거주자들이 사실상 이 집을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기가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금액이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근데 어머님은 실거주하시는 거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예. 알파가 뭐예요? 내년, 올해죠, 올해. 예. 올해 3월. 예. 여유 자금이에요, 어머니. 예. 그렇죠. 만약에 어머니 지금 한순 홀파크 같은 경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갈아타고 싶어도 갈아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집값이 빠졌으면 그 금액으로 다른 집값 가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다 같이 빠졌어요, 집값이. 예. 어머니 서울이 좋아요, 하남시가 좋아요? 제가 서울에서 살다 왔거든요. 네. 서울 어디 사셨어요? 둔천동에. 둔천동이요? 예. 어머니 둔천동으로 다시 복귀하십시오. 서울이 아무래도 집값이 지금 서울이 더 많이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하남이 더 많이 떨어졌을까요? 왜냐면 하남 같은 경우에가 실거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떨어지는 금액은 덜해요. 하지만 둔촌동 같은 경우에 잠시 같은 경우에 만세대, 15,000세대가 있는 지역들은 그중에 우리가 실거주자를 제외하고 투자자, 갭 투자들 있잖아요. 예. 100개 가구 중에 30%만 우리가 갭 투자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어머니 세대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들이 뭐 한 100명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잠실 지역의 15,000세대에서 30%면 5,000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떨어지는 폭이 훨씬 더 크게 떨어집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다시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어머니가 서울 집값도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라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진입을 못 하시잖아요. 다시 올라가는 폭은 서울이 또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요. 아니,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가서는 하남 서울파크 플러스 알파의 여유자금을 가지고도 둔촌동 못 들어갑니다, 어머니. 오히려 서울 지역의 어머니 케이스는 그래요. 어머니 케이스는 서울 지역에 들어가신 지금이 타이밍이고요. 아까 제가 서울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남시가 좋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지금 하남시청 초역세권에 있어요. 서울에 지금 둔촌동 같은 경우에는 9호선, 5호선 지금 초역세권 지역입니다. 지금 5호선 하나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5호선 플러스 9호선 있는 게 좋아요? 여기는 서울 지역이고요. 하남 지역이고요. 이 둔촌동 지역이 왜 지금 인기가 좋은 지역이냐면요. 하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집 주변에 센 친구가 없어요. 어머니 집 아파트 옆에 보시면 푸르지오 단지가 몇 개 있을 거예요. 좀 깨끗한 거. 그리고 스타피드 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에일린3라든지 루첸이라든지 몇 개 좀 깨끗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걔네들이 10억을 못 넘어갑니다. 10억을 절대 못 넘어가요. 한참 장이 좋을 때도 이 금액을 못 넘어갔던 지역이 바로 이 하남 지역이에요. 이게 하남과 서울의 한계가 되는 거거든요. 둔촌동 지역으로 옮겨갔을 경우에는 앞으로 둔촌동에 지금 현재 둔촌 주공 아파트가 만 세대의 지금 신규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지역으로 가시면 지금보다는 앞으로 시간 지나면 훨씬 더 생활 편의시설이 좋아지겠죠. 어머니 만세대예요. 만세대. 만세대가 들어오는 12,000세대죠. 12,000세대 들어오는 지역은요. 이 단지 안에서만 365일을 지낼 수도 있을 정도의 편의시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둔촌동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둔촌동 보온병원 앞에 보시면요. 크고 작은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둔촌 초중고 옆이라든지 한신 예, 중고 예, 옆에 예. 보시면 예. 둔촌 현대 4차 예. 학교가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예. 이런 학교 갔을 경우에는 나중에 둔촌 주공 아파트가 올라갔을 경우에 동반 상승도 할 수 있는 아파트예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남에는 센 친구가 없지만 둔촌동에는 강한 놈이 있거든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3월 달에 정리되면요. 한 6월 중순 정도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둔촌동 지역 서울로 다시 진입하는 거 추천해드리면서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게요, 어머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 서울로 진입하자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네, 전 지금 이문동에 있는 이문 현대아파트 26평형을 실거주목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네,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대문 이문 현대아파트 26평형 실거주 네. 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문 현대아파트 매수하는 총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한 7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7억 5천이요? 예. 몇 평이죠? 26평형이요. 26평형. 네. 이문 현대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직장이 이번에 청량리 쪽으로 잡혀가지고요. 청량리 아래쪽으로요? 네, 주변 1호선 라인이네요? 네네, 그렇죠. 이문동에서 외대합, 회계약 해가지고 청량리역인데 네, 직장이 가까워서 좋으신 거예요? 예. 집값은요? 집값도 올라가면 더 좋겠죠? 예, 그죠. 그렇죠? 네. 나이가 좀 젊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네. 직장을 근접성으로 이제 둬서 이문 현대아파트를 선택하셨는데 예. 제가 부동산 전문가로서 봤을 경우에는 네. 직장 가까운 거 빼고는 네. 조금 약합니다. 그런가요? 네. 네. 신이문역이라는 1호선이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 뭐 이문동 뉴타운들 있잖아요. 1구역, 네네. 3구역, 4구역이 있어요. 네. 이 친구들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조금 더 이제 유명해질 거예요. 네네. 유명해지는데 그거 플러스 한 가지 더 있죠. 알파 해가지고 중량천의 개발이 있어요. 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문 해경 때문에 좋아질 거고 중량천 때문에 좋아질 건지 내가 아파트가 직접적으로 가치가 올라갈 수는 없어요. 네. 이 아파트가 2000년대 아파트일 거예요. 네네. 근데 앞으로 10년 지나면 노후도만 더 쌓이지 아파트 자체적으로의 가치는 조금 약하단 말이에요. 네. 요즘에 아파트 있잖아요. 네. 좀 불안한 시장이에요. 그렇죠? 네네.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은 사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만약에 산다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재건축 가셔야 돼요. 재건축이요? 이문에서 석계 네. 올라가고 광운대 올라가고 월계, 녹천, 창동까지 가시잖아요. 네네. 이 한정거장 2분씩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2, 4, 6, 8, 10 본인 출퇴근 시간에 10분만 더 투자하세요. 네. 10분만 더 투자하시면 창동역 주변에 재건축 아파트 가실 수 있으세요. 창동이요? 네. 창동역 주변이나 아니면 노원역 주변에 예. 7억 6천 정도면요. 20평대 재건축 아파트 충분히 들어갑니다. 예. 직장 가까워가지고 신의문에 있는 것보다 본인 예. 아침 저녁으로 10분만 더 투자하시면요. 재건축 네. 아파트 가실 수 있으세요. 예. 지금은 무조건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 시장입니다. 지금. 예. 그렇죠. 이게 안전한 투자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신의문보다는 창동 쪽이나 노원 쪽 가셔가지고 같은 금액의 재건축 아파트로 보시는 게 예. 향후 투자 가치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직장이 가까운 곳, 일하는 곳 외에는 조금 더 아파트 자체에 힘을 가지고 있는 투자처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임장 활동 한번 함께 해보세요. 조금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로 선택하기를 추천드렸고요. 저희 언제나 이렇게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지만 1월 1일 맞아서 지나고 나서 2023년에 새로운 부동산 투자 계획 세워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전문가와 함께 역세권 개발, 또 소액 투자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있는 귀한 이런 상담 기회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5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2부도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